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생산비 보장, 곧 밭작물, 고추 계속 이어갈게요. 고추는 보상하는 병충해 잘 봐주십사 말씀드렸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달랐어요. 보통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고추는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더라. 이때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더라. 또는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뺀 게 되더라. 실제로 보장해 주는 게 수확기 때까지 준비기와 생장기 때의 생산비만 보장해 줍니다. 그거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장 종료는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가 되겠네요. 병충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보험금 산식이 달라지고요. 병충해가 있을 때는 장경, 피, 자. 병충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경, 피, 병, 자가 되고요. 자기부담금이 보통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고추는 계속해서 보험금을 여러 번 주기 때문에 잔존 보험가입금액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고요. 잔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됩니다. 잔존 보험가입금액이라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에서 기지급보험금을 뺀 게 되겠죠. 그죠? 자기부담금의 비율도, 자기부담 비율의 비율도 보통은 10, 15, 20, 30, 40이지만 여기는 3%, 5%형이 되고 3%형은 2년 연속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그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 보험료를 100% 순 보험료의 100% 이하일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15%형하고 같아요. 5%형은 제한이 없더라. 피해율도 우리는 평수 미평이라 배웠는데 다르더라.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더라. 평수 미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따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고요.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더라. 우리 재배 면적에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만큼 되니? 손해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만큼 피해를 입었니? 그죠? 이 손해 정도 비율은 1에서 20%는 20%, 21%에서 40%는 40%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손해 정도 비율은 고추 하나하나가 아니라 고추 한 포기 한 포기를 가지고 이거 한 포기에 얼마만큼 피해 입었지? 한 포기에 피해 얼마였지? 이렇게 갖고 그 표준 일항에 몇 포기가 1에서 20%만큼 피해를 입었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손해 정도는 이 손해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냐? 물론 병도 있지만 병만 가지고 구분하진 않아요. 병충해만 가지고 구분하진 않고 이 과목에 보면 나오는데 이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할 때는 뿌리, 줄기, 잎, 과실의 정도를 다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뿌리, 잎, 줄기, 고추의 상태까지 다 본다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 기지급 보험금을 뺀 거고요. 경과 비율이라는 거는 언제 사고가 났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 사고가 났어? 그 경과 비율을 곱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생산비 구조를 보면 여기가 수확 개시 시점이고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그다음에 수확기 생산비 이렇게 간다고 했죠. 수확기 이전 사고일 경우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55.6 그죠? 그래서 수확기 이전 사고의 경과 비율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라고 했고요. 수확기는 생산비가 해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 한다면 이제 돈이 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들 거예요. 1 마이너스 수확일수 분의 표준 수확일수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55.6%가 되고요. 자,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 때까지 경과일수가 되겠고요. 표준 생장일수는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산일수인데 100일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이 둘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확 개시 이후 사고에서도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는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죠?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 때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표준 수학 일수는 수학 개시일 때부터 수학 종료일 때까지. 여기 개념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계약인수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지역 전국이고요. 도서 지역에 관한 것 같고, 보험가입 자격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하고 같고, 하나 추가된 게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보험가입 기준에 우리가 제식 밀도 있죠. 10아르당 얼마야? 보통 다른 거는 이 제식 밀도가 어디에 나왔냐면 제식 지수가 인수 제한 목적물에 나왔어요. 고추도 예전에는 인수 제한 목적물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기본세는 또 인수 제한 목적물이 들어갈지도 모르죠. 우선은 그래도 알고는 있읍시다. 10아르당 제식 지수가 1500주에서 4000주 사이여야 된대요. 그러면 10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잖아요. 1제곱미터로 간다고 한다면 1.5개에서 그죠? 4개가 되나요? 맞죠? 1000이니까. 제가 산소가 약해요. 나누기 1000 해볼게요. 1.5개 맞네요. 1제곱미터라고 한다면 1.5에서 4, 4개가 되겠다. 그죠? 자, 인수 제한 목적물 보겠습니다. 노비가 하품하다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라고 암기 팁을 하시면 되고, 노는 노지재배, 터널 재배 이외의 재배 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는 제가 터널 재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터널 재배예요. 노지 재배는 그냥 비닐 멀칭 아래에다 깔고 고추 심는 게 노지 재배예요. 터널 재배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덮어요. 고추가 어떻게 보면 초봄에 심잖아요. 초봄에 심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때는 아직 많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더뎌요. 그래서 이렇게 터널로 해가지고 중간에 구멍을 이렇게 이 숨구멍을 뽕뽕뽕 뚫어놔. 이렇게 뚫어놔요. 그럼 고추가 성장에 오죠. 그럼 나중에 좀 성장이 오면 나중에 이거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추가 처음에는 이렇게 바람막이도 되고 공기도 유지하고 습도도 유지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 터널이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노지 재배에서 고추를 키운 것보다 터널 재배에서 고추를 키우면 고추도 훨씬 더 많이 크고요. 양도 수확하는 양도 훨씬 더 많아요. 대신 이 생산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죠? 이거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고추에 들 수 있는 그 작형은 두 가지예요. 노지 재배하고 터널 재배입니다. 그래서 이 재배 작형 외에 다른 걸로 재배하는 건 안 돼요. 시설 재배는 안 된다는 거. 그럼 하우스는 더 잘 되겠지. 하우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나중에 원예 시설에서 따로 배워요. 그죠? 생산비 보장 바짝물의 고추는 노지 재배입니다. 됐나요? 자, B는 뭐냐면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우리가 다른 우리 밭작물에서는 무멀칭 농지 이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 고추는 또 비닐 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무멀칭 농지 몇 개 배웠죠. 고추, 그죠? 아니 마늘, 양파, 고구마 이런 것도 다 무멀칭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고추도 무멀칭이더라. 그다음에 노비, 가, 하천지역. 하천지역 상습 칭수지 원래 안 돼요. 그죠? 품목이 훈식된 거 안 돼요. 품목 혼재된 거 안 돼요. 그죠? 자, 하품하다. 그다음에 직사한 것은 직파라고 했죠. 아까 제가 고추 정식하는 거지 직파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파한 농지는 안 돼요. 인수 제한이에요. 사는 뭐냐면 고추를 정식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고추도 4월 1일 이전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하면 안 된대요. 이 이전 이후는 이거 두 개를 포함하죠. 그러면 결국은 4월 2일에서 5월 30일 안에 식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직사한 것은 인은 뭐냐면 고추를 심기 전에 6개월 전에 인삼을 심으면 안 된대요. 인삼을 심으면 안 된대요. 재는 뭐냐면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거 심으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지 재배하고 터널 재배가 나는 이 가입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노지 재배야, 여기는 터널 재배야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냥 섞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실은 노지 재배보다 제가 터널 재배가 훨씬 더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장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보장 생산비가 뭐가 낫겠어요? 당연히 노지 재배가 낫겠죠. 그래서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것은 인수 가능하대요. 왜? 봄에서 손해 안 보니까. 맞죠?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없는 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노비가 하프마다 직사한 것은 인재다. 이렇게 해서 기본 암기 팁을 좀 가지고 가면 고추에 대한 게 훨씬, 왜냐하면 고추는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 암기 팁을 좀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봄 개학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안 된대요. 그죠? 다음에 쭉 가볼게요. 고추 정식이 했네요. 그다음에 10번 추가된 거 수확 이후에 그냥 달려있는 홍고추는 괜찮아요. 달려있을 때. 근데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상의 홍고추 있죠. 그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따고 난 다음은 안 돼요. 그죠? 따고 홍고추 말리려고 홍고추 이제 고춧가루 해갖고 말리려고 팔려고 할 때 그 과정상의 홍고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는 거 안 돼요. 여기는 홍고추예요. 홍고추. 그죠? 시설 재배 안 돼요. 고추는 시설 재배 아니라고 있죠. 터널 재배와 노지 재배.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 보호구역 내 농지 안 된대요. 노비가 하프마다 직사한 것을 인지다에 나머지에 포함되는 게 보험계약 시에 피해가 확인된 농지. 그죠? 그다음에 수확기 이후 건조하는 고추, 풋고추 안 되고 군사보호구역 시설 이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암기 팁을 가지고 응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수 관련 생산비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설명하고 왔죠. 중요하니까. 자, 생산비란 게 뭐더라? 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사용이 되는 지하나 용역에 대한 비용이고, 이 생산비의 구성 항목은 이거까지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영비라고 했죠. 경영비, 자가 노력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들이 있더라. 토지 내 거 아니면 안 되고 돈도 빌려서 넘기면 안 되잖아요. 대출 받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인건비도 들죠. 나의 노력도 들죠. 그죠? 소농구비는 소농구비인데 대농구 삼각비를 왜 삼각비라 됐을까? 이런 의혹이 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농구는 그냥 기타 조그만 도구들이에요. 조그만 도구들은 삼각비라는 게 안 들죠.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대농구 삼각비 같은 경우 만약에 트랙터라든지 뭐 우리 고추를 심기 위해서 막 사용하는 어떤 큰 그 기계들 있죠. 큰 기계들은 처음 살 때 굉장히 비싸요. 그죠? 비싸고 그걸 계속해서 쓰죠. 계속해서 몇 년간.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일종의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역시도 기계가 굉장히 크고 비싸기 때문에 매년 그 기계값이 내가 올해 기계를 샀다고 하면 올해 얼마만큼 쓰고 나면 내년은 그것만큼 이 가치 100% 그대로 인정 안 해주죠. 그죠?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래서 대농구는 대농구 감가상각 한 걸 적용하기 때문에 대농구 삼각비가 붙은 거예요. 시설도 마찬가지죠. 영농시설에 대한 것도 삼각비가 붙더라.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은 뭐 우리가 종묘 이거 종자 구입하는 거 그죠? 비료때 농약때 그죠? 광열 동료비 막 전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수리비, 물 사용할 때 제재료비, 그다음에 소농구, 대농구, 용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 용용비 이런 게 경영비라는 거예요. 경영비. 그래서 뒤에 보면 산출 방법이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에 자본 용역비와 토지 용역비를 합산한 거다. 이 앞에 이거가 다 경영비라는 거죠. 이게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 이거 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15점짜리 문제로 심지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5점짜리였나? 아무튼 요거 이렇게 재배 기간별 비우는 것도 나왔고요. 이렇게 갈로넣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그다음에 수확기 생산비 어떻게 해서 보장 생산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해 잘 하셔야 해요. 제가 준비기와 생장기는 수확 개시일까지라고 했죠. 수확 개시까지. 자, 정식할 때까지 드는 이 금액이 준비기 생산비고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로 잡히는 거죠. 나중에. 그죠? 준비기 생산비더라. 정식부터 해서 수확 개시일까지가 생장기 생산비더라. 자, 수확 개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생산비가 투자되는 시기. 그죠? 계속해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시기. 준비기 생산비는 이게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55.6%만큼이 준비기 생산비가 되더라. 그다음에 수확 개시하고 수확 종료까지는 이제 생산비가 해소되는 기간이더라. 그래서 더 점점 줄어들죠. 이게 1이라고 한다면 수확 일수분의 수확 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 일수에서 점점 수확 일수로 갈수록 생산비가 해소되는구나.
그래서 경과 비율이 준비기 수학기 이전에는 1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가 됐던 거고, 수학기 이후에는 1 마이너스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가 됐던 거예요. 됐나요? 돈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표준 생장일수에 가장 가깝게 갔을 때라고 했죠. 그죠? 수학일수는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죠? 경과 비율이, 그죠? 경과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금액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왜? 생산비가 해소되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6회 때네. 5회 때가 아니었네요. 6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경영비, 이 생산비에 대한 거 문제였어요. 5점짜리였네요. 자, 경영비와 뭘 했어요? 자가 노력비, 그 다음에 토지 용역비, 자본 용역비, 이런 게 그죠? 지금 생산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생산비는 뭘로 구분했나요?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구분하는데, 준비기, 생장기, 이 수확기는 뭘로 구분한다고? 재배 기간별로. 그죠? 재배 기간별로 구분했죠. 그래서 재배 기간별로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가로넣기 나왔죠. 그죠?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서 해소가 돼요. 맞죠? 그래서 표준 생산비에서 뭘 차감해요?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해요. 내가 이 정식했을 때부터 수확 종료 때까지, 자, 여기 수확 개시하는 시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준비 제일 처음에서부터 정식 때까지 드는 게 준비기 생산비. 정식일로부터 이 수확기 때까지가 생장기 생산비. 수확에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가 수확기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를 합쳐서 보장 생산비. 또는 이거 통틀어서 표준 생산비라고 하는데, 이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만 빼버리면, 보장 생산비가 나오더라 라는 게 되겠죠. 결국 보장 생산비란 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라는 얘기죠. 왜? 수확할 때 여태까지만 보장해주겠다는 얘기죠. 왜? 수확하면 생산비가 해소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소되니까. 이거 이해되셨나요? 투자 비용하고 생산비가 해소되는 비용하고 구분하셔야 해요.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산출식 적어라 하는 것들. 자, 보험금 산출식 적으세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일까요? 수학기 이전 경과 비율 적으세요. 수학기 이후 경과 비율 적으세요. 그럼 피해율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병충해 명도 적으시오. 보험금 산출식 병충해가 있어요. 장, 경, 피, 병, 자. 이렇게 갔죠. 그죠?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그죠? 전체 가로하고 마이너스 차기 부담금. 그러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뭐야?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내가 앞에 받았던 보상에 기지급 보험금 모두 뺀 거다. 그죠? 수학기 이전 경과 비율은 뭐야? 준비기 이제 알파라고 한다면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곱하기 생장일수분의 표준 생장일수가 되더라. 이건 준비기 생산비라고 적어줘야 돼요. 산출식에서는. 자, 수학기 이후 경과의 비율은 또 전체 1에서 이제 점차 줄어들더라. 수학 일수분의 나누기 수학 표준 수학 일수. 그죠? 피해율은 어떻게 하더라? 평수 미평이 아니더라.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더라. 피해 비율이란 건 그죠?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더라. 고추 2급 병충해 명은 제시담담 제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나방 담배 가로이. 그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자기 부담금 적용 기준 15점짜리 문제로 자두 해가지고 5회 때 나왔다고 했죠. 10, 15, 20, 30, 40%형의 그 기준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겠다. 3%형과 5%형. 5%형은 제한이 없어요. 3%는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 이거 중요하고, 최근 2년이란 거 중요하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몇 프로? 100% 이하인 경우에 결국은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손해율은 뭐예요? 수령한 보험금 나누기 순보험료가 되는 거죠. 자, 고추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말 보장 생산비 네가 한번 구해봐 이런 거잖아요. 자, 생산비 비율입니다.
준비기가 55.6%라 했죠. 자, 준비기와 생산비를 합해서 100%예요. 그리고 55.6이니까 생장에는 24.4%가 되는 거예요. 수확기는 그 나머지의 20%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수확기가 20%가 난 거는 이거는 전체로 본다면 이게 이만큼이 80%에 해당되는 비율이네요. 현재는. 그죠? 자, 종묘비가 180원, 비료비가 200원, 농약비가 얼마, 수리비가 얼마 막 쭉 줬어요. 그리고 우리 생산비는 뭐예요? 전부 다죠. 전부 다죠. 맞나요? 표준 생산비를 구하시오. 전부 다죠. 그죠? 생산비는 뭐예요? 경영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그죠? 이것만큼이 경영비다. 그죠? 그럼 전부 다 더했어요. 전부 다 더했더니 3,480원이 나왔대요. 보장 생산비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쭉 봅니다. 이 전체가 표준 생산비인데 지금 수확기 생산비가 얼마라고 줬나요? 20%라고 줬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아니라 수확기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를 뺀 거 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준 생산비가 3,480 수확기 1-20 1-20% 하니까 80% 되나요? 그죠? 그래서 80% 곱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2,784원이 보장 생산비예요. 그럼 가입 면적에다가 2,784원을 곱하고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줄간격하고 일항폭을 주고 1주재배를 했대요. 실제 주수가 몇 주 정도 되지? 이 300제곱미터 안에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한 줄간격 곱하기 일항폭이라는 것은 한 주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이라는 거죠. 우리 그거 배웠죠? 복분자 할 때. 내 가입 면적에 제식 면적을 곱해요. 0.4 곱하기 내가 한 주가 차지한 제식 면적을 곱하면 얼마나 심을 수 있지? 가입 포기수가 나왔죠. 복분자 할 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000인데 내 한 주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을 나눠줬더니 7,500주가 나왔더라.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한 주가 차지하는 제식 면적에 1제곱미터당 차지하는 그죠? 몇 주가 심어지지? 라는 거 계산하고 내 가입 면적을 곱해도 되죠. 그죠? 그건 자기가 편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계산 방법들이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산출식이네요. 자, 조건 체크합니다. 먼저 수확기 이전 사고 됐죠? 이전 사고면 경과 비율이 1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태풍이네요. 체크. 병충해가 아니다. 그죠? 장경 피병자가 아니라 장경 피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보험금에 병충해 등급 인증 비율 적어놓은 거는 병충해 아닐 때는 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외워놓으면 아닐 때는 안 하면 되니까. 그죠?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 나누기 빼기 기지급 보험금. 기지급 보험금 있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1과목이라 보장 생산비 곱하기 재배 면적. 결국은 가입 면적이라는 얘기죠. 15,000 곱하기 1,000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까지가 보험가입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가입 금액이고 그죠? 기지급 보험금 500만원 뺐더니 1,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어요. 됐죠? 이건 만일에 먼저 계산해갖고 만원짜리 미만 절사해야 돼요. 그죠? 자, 자기 부담 비율은 한번 볼게요. 2년 연속 보험가입 금액으로 가입으로 보험 손해율이 150% 이하예요. 100% 이하여야 3%인데 15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3%형이 아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5%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은 5%. 그래서 1,000만 아니네요. 맞나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나요? 그죠? 1,000만원 맞네요. 저는 왜 이렇게 오늘 숫자가 안 될까요? 1,000만원 곱하기 5% 0.05 했더니 50만원이네요. 50만원. 자, 경과 비율도 합니다. 자, 55.6%라고 했죠? 개정되는 거 55.6%로 기억합니다. 55.6 플러스 1 마이너스 55.6 곱하기 자, 생장일수 좋네요. 81. 표준 생장일수는 주지 않죠. 100일 암기하셔야 해요. 나누기 100 했더니 91.12%가 나왔네요. 그러면 장, 경, 피,
자, 대입하면 돼요. 그죠? 피해율은 피해 면적이 600이라고 나왔네요. 피해 면적이 600이에요. 재배 면적은 1000이에요. 손해 정도 비율을 바로 줬네요. 그러면 곱하기 0.6이래요. 미부상 비율도 줬네요. 1 마이너스 0.1이에요.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피해 비율이 나왔어요. 피해율이 나왔어요. 32.4.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수학기 이전 사고인지 수학기 이후 사고인지 먼저 구분해야 되고요.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입니다. 고추보험금이 수학기 이전 사고네요. 그죠? 기지급 보험금 있어요. 그죠? 똑같아 여기까지는. 그죠? 이거 지금 5%형도 같네요. 대신 병충해가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죠? 병충해 그 피해율도 같죠? 병충해가 있을 때는 뭘 곱해준다고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을 곱해준다고. 역병이는 역세, 풋, 바탄. 몇 프로요? 1급 70%. 그래서 뭐 곱해줬나요? 70% 곱해줬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 보라고요. 똑같아요. 지금 조건인데 병충해가 아닐 때는 245만 2,288원이었네요. 자, 병충해가 있어요. 156만 6,601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충해 보장해준다 해놓고 병충해 하면 돈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돈이 더 작아? 이렇게 의문을 풀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병충해를 보장 안 해줄 건데 병충해 보장 안 해주면 돈 안 주잖아요. 안 줄 건데 병충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충해 있을 때 돈이 더 많이 나와? 이런 개념은 아니란 거예요. 자, 수학기 이후 사고입니다. 수학기 이후 사고는 경과 비율이 달라지죠. 1 마이너스 수학 일수가 20이네요. 자, 표준 수학 일수도 줬죠. 51. 그래서 경과 비율을 먼저 구하고요. 그죠?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바로 60% 줬기 때문에 60% 곱하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에서 피해율도 구하고요. 역병입니다. 똑같이 병충해 비율은 70%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보험금 산출 어렵지 않더라. 항상 핵심은 수학기 이전 사고인지 수학기 이후 사고인지 그죠? 재가 왔는지 병충해가 있는지 수학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표준 수학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장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표준 생장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일과목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추도 계속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언제? 6회 때인가요? 6회 때 고추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됐었죠. 그죠? 이 과목에서. 이 과목에서 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고추는 생산비를 보장해줘요. 정식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생산비가 되게 많더라. 그죠? 수확할 때까지 들어가는 생산비도 많더라. 이때는 보장 생산비예요. 그래서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더라. 자,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면적에다가는 가입 면적에다 보장 생산비를 곱하더라. 이때 우리가 말하는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더라. 또는 표준 생산비에다가 수학기 생산비를 빼도 되더라. 그러면 표준 생산비란 어떤 걸까? 경량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를 더한 거더라. 자, 준비기에서 정식할 때까지 다시 수학 개시일까지 그다음에 수학 종료일까지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보장 생산비더라.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그죠? 그다음에 수학했을 때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여기가 수학기 생산비가 되더라. 생산비는 수학기 때까지 쭉 많이 들어가고 수학이 시작하고 나면 생산비가 해소되기 때문에 줄어들더라 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고추보험금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주기 때문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 이때를 보장해 주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났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과 비율이란 것을 곱해 주더라. 경과 비율은 그죠? 수학기 이전 사고와 수학기 이후 사고를 구분하더라.
수확기 이전 사고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와 1급 부분이 생장기 생산비 쪽이라고 했죠. 자, 남은 게 생장기 생산비인데 어느 시점에서 사고 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를 하고요. 수확기 이후 사고는 여기가 100%에서 이제 줄어들어요. 자, 수확기에서 수확 종료까지가 표준 수확일수인데 어느 시점에서 사고가 나느냐 수확일수가 그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다르더라. 그래서 1 마이너스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가 되더라. 되겠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21년도에는 55.7%였지만 현재 약관 변경돼서 55.6%가 되더라. 여기까지 해서 고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를 잘 해 놓으셔야 브로콜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브로콜리는 고추하고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고추를 잘 해놓으면 브로콜리는 거저 먹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고추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 손해평가 조사자들이,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조사 중에 하나예요. 고추가 해패 사람들이 조사를 이제 다 하는 걸로 넘어왔죠. 올해 예전 사정법인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지금 해패로 다 넘어왔어요. 고추 조사가. 실제로 손해평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조사가 고추이기도 해요. 밭작물 중에서. 그래서 많이 하는 품목, 많이 조사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적과든 종합위험이나 논작물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처럼 고추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품목이기 때문에 잘 봐둬야겠다는 거.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